듯? 안녕하세요, 누워있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정 초반에 가장 좀 걱정되고 신경 쓰일 수 있는 일, 하지만 그 걱정은 넣어둬도 되는 그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교정 초반에 장치가 찔리고 걸리고 치아가 움직여서 아프고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단 배제를 하고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치아가 더 틀어져 보일 수도 있다. 말도 안 되죠. 교정하는데 어떻게 치아가 더 틀어져 보여? 라고 할 수 있는데 초반에는 그런 느낌 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치아가 원체 골랐던 분들은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앞뒤로 들쑥날쑥했던 이제 환자분들은 다른 치아를 먼저 펼치면서 이 들쑥날쑥한 치아가 나올 만큼의 공간을 마련해 주면서 교정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다 치아를 배열하는 과정 중에 있는 거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원장님 믿고 한번 맡겨주세요. 배열하는 과정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도 걸린다고 했어요. 근데 많이 틀어질수록 더 오래 걸린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기간도 좀 믿고 맡겨주고 이제 교정 배열이 어느 정도 끝나고 그 다음에 공간 닫기라든지 혹은 다른 단계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이제 피니싱 단계가 있어요. 교환 맞추면서 불편한 데 없는지 혹은 치아가 조금 더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수렴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때 가서도 진짜 치아 배열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으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 전에 원장님께서 캐치를 해주시겠지만 원장님의 미적인 요소랑 나의 미적인 요소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얘기해봤을 때 원장님께서 이건 가능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단계 한번 얘기를 해보실 수도 있는데 초반 단계에서 아니 이게 왜 자꾸 더 틀어져요, 아니 이게가 왜 이렇게 틀어져요, 이게 평면이 왜 이렇게 삐뚤어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치아에 공간이 생겨요. 저는 이에 원래 공간이 없었는데 공간이 생겨요 라고 하시는 분들 이해갑니다. 왜냐면 저도 생겼기 때문에. 신기하게도 안 생기는 분도 있는데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저는 이제 앞니 쪽에서 약간 앞궁이 좁았던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제 와이어는 정형화돼 있으니까 그 와이어를 넣으니까 이렇게 앞궁이 펼쳐지면서 사이사이에 스무스한 공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레벨링을 하면서 이 치아가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치아 겹쳐지는 걸 펼치는 게 그냥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약간 순축으로 경사되면서 입술 쪽으로 경사되면서 싹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약간의 공간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니가 벌어져요, 어금니가 벌어져요 라고 하는 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앞궁이 좁아버리면 앞궁을 좀 확장해주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니 공간이 송송송송송 벌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공간이 마련돼줘야 그 공간으로 삐뚤삐뚤했던 부분도 이제 자리가 생기니까 제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쏙쏙쏙 들어가서 예쁘게 펼쳐질 거고요. 할 거니까 좀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정 초반에 좀 있을 수 있는 일. 세 번째입니다. 입이 나오는 것 같아. 입이 나오는 느낌이 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사진을 좀 첨부해 드릴게요. 제가 교정을 했지만 그 교정했던 이유가 돌출이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정하는 중반에 보니까 이게 약간 오리입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초반에는. 근데 그 이유가 물론 이 바깥쪽에 장치를 붙이면 그 장치 두께만큼 입술이 약간 도톰해 보이는 효과는 있기는 있어요. 근데 그 외적으로 치아를 처음에 배열하는 단계라 그랬잖아요. 삐뚤삐뚤한 거를 펼쳐주는 단계에 있어서 얘가 치아라고 치면 얘가 부채처럼 그냥 슝 옆으로 이렇게 펼쳐지는 게 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틀어져 있으면 슝 이렇게 옆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슉
앞으로 약간 입술 쪽으로 경사되면서 펼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 약간 경사되면서, 이거 좀 오버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 입이 초반에는 점점 배열하는 내내 점점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돌출입 교정 때문에 교정을 시작하신 환자분들은 정말 많이 속상해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치아가 너무 막 뻐들어졌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이거 반복하면 이제 뿌리에도 물이 스트레스가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원장님께서 아예 너무 뻐들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방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완벽하게 내가 입이 뭐 초반에 안 나온다 이거를 보장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배열하는 과정에서는 내 입술이 조금 더 도톰해 보이고 입이 점점 나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 근데 하지만 나중에 공간 닫기 하거나 그렇게 할 때 충분히 조율하면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는 이게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시려 시림입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이렇게 삐뚤어져 있다가 이렇게 펼쳐지면 원래 겹쳐졌던 부분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겹쳐졌던 데에는 치아를 잡아주고 있는 잇몸뼈가 원래 이제 없던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드러나면서 소위 이제 교정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성인 교정에 있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치아와 치아 사이는 맞닿아 있는데 잇몸과 치아 사이가 이렇게 삼각형 공간으로 뭔가 뻥 뚫려 보이는 그거를 많이 호소하시거든요. 초반에 이제 초반 단계에서도 충분히 보일 수 있어요. 몇 달만 지나면 이게 생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시린 증상은 뭐 그런 공간 때문일 수도 있고요. 안 드러났던 공간이 좀 드러나게 되면서 시릴 수도 있고, 혹은 치아가 흔들리면서, 그리고 혹은 양치가 너무 안 돼서 잇몸이 들썩들썩 정말 안 좋아지는 과정에서 시린 증상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증상이 너무너무 점점 심해진다 하면은 진료 받을 때 치과 선생님께 여쭤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교정 체크받고 며칠 있다가 살짝 시리다 말한다 라고 하면은 조금은 걱정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셔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블랙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에는 내 치아가 좀 커요. 뭐 크거나 앞니 관계가 뭐 적절하거나 하면 치아 사이사이를 약간씩 삭제해서 좁혀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거의 마지막 단계쯤 하기 때문에 미리 한번 치과에 언질은 해두시는 게 좋고요. 미리 저는 이게 너무 신경 쓰인다, 혹시 나중에 좀 없앨 수 있냐, 이거 한번 여쭤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제 의견으로는 치아 사이에 레진을 하면 돼요. 그냥 떼우면 돼요 라고 하는 치료 방법은 추천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은 맞물리는 게 이상한데요. 5번째, 교합의 변화를 바로 느끼실 수도 있다. 초반에 교정하는 철사는요, 이렇게 낭창낭창해요. 잘 구부러져요. 완전 낭창낭창한 걸로 하는데 이게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낭창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낭창하지 않고 굵어지는 철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굵어지는 철사를 사용할수록 이 힘이 센 어금니도 이제 움직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런 얇은 철사를 할 때는 큰 힘을 주지는 않아요. 근데 하지만 예민하신 분들은 요 어금니에 약간 미묘한 변화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안 물리는 것 같아요. 뭔가 밥 먹는데 불편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합의 변화는 사실 교정 끝날 때까지 맞춰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맞지 않는 부분을 느끼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맞춰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배열을 하고 그리고 공간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완벽하게 맞춰줘야 되는 단계가 교합 단계이기 때문에 마지막 단계까지는 좀 불편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감안해 두시고, 하지만 평소에 이렇게 꽉 물지 마시고요. 편하게 좀 턱 근육도 이완시켜주고 편하게
지금까지 교정 초기 단계에 있어서 좀 의문점이 들 수 있는 한 5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우리 교정 시작하시는 모든 환자분들, 교정을 고민하고 계실 모든 분들께 좀 도움이 되겠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유익하셨거나 제 영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